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라. 새벽 5시, 어김없이 들려오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어제와 똑같은 천장, 어제와 똑같은 이불의 감촉,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몸의 뻐근함. 창밖을 내다보면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세상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씻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길. 1톤 트럭의 시동을 걸면 들려오는 익숙한 엔진 소리. 운전석에 앉아 마주하는 도로 위 풍경마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이 일상이 참으로 평온하게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날은 거대한 굴레 속에 갇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답답함에 가슴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지루할까?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노동, 늙어가는 몸, 그리고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통장 잔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현재의 지루함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본질은 어쩌면 그 지루함이라는 고통과 결핍이라는 고통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복을 무의미라고 단정 짓고 도망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똑같은 하루라는 감옥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의 정원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과 가, 곧 가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월 1,000만 원을 벌었는지, 어떤 주식을 사서 수익을 냈는지를 자랑합니다. 옆집 누군가는 근사한 여행을 다녀왔고, 누구는 비싼 차를 바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 속에서 매일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초라해 보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은 반복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내 앞에 놓인 일상, 내 앞에 놓인 운전대, 내 앞에 놓인 작은 일들을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마주하는 그 태도가 바로 고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1톤 트럭을 운전하며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혹은 익숙한 거래처를 방문할 때, 그 과정이 지겹습니까? 만약 지겹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일을 수단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끝내야 돈을 벌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노동은 오직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 때 엔진의 소리를 듣고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 사소한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이 오늘도 똑같은 하루네라고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죠. 어제와 완전히 똑같은 하루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제의 하늘색과 오늘의 하늘색은 다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표정과 오늘 만난 사람의 말투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박탈감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그 시선들은 사실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웠을 때 그 평온함은 타인의 평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쌓아 올린 그 반복의 힘에서 나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라, 성장하라, 달라져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꿈을 꾸어도 매일 똑같은
루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은 지루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수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그 일이 혹시 하찮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아주 비싼 가격에 후려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간절히 원하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어나서 내 두 발로 걷고 내 힘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 평범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본 후에야 그 지겨웠던 일상이 얼마나 찬란한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늦습니다. 왜 꼭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창밖의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본 나무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나무는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루틴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고독을 더 깊이 느끼지만 그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 탄생한다. 여러분이 겪는 그 지루함, 그 고독, 그 반복의 고통은 여러분이 단순히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사색하고 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쾌락만 쫓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사람만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지루함을 느끼는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내가 아직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반복의 힘을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루함을 나만의 지적 사색의 시간으로 바꿀 것인지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는 그 지루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속도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맡은 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나 자신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철학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창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서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는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똑같은 하루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빛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 속에 숨겨진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만의 지혜가 싹트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익숙한 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를 절대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최고의 증명입니다. 이 지루함의 바다를 건너가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묵묵한 걸음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평가라는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직업과 소득으로,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는 자식의 성공이나 건강, 노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점수 매겨지죠.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운전대를 잡고 느끼는 그 피로감, 땀 흘려 일하며 얻는 그 뿌듯함, 밤에 홀로 잠들며 느끼는 그 사색의 시간, 이 모든 것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온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을 돌볼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결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무서워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감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주변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1톤 트럭을 운전하며 거친 현장을 누비는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는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왜 저런 일을 할까? 혹은 더 근사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에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귀한 보석을 가짜라는 틀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평가할 유일한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뿐입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냈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들에 당당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비난이나 시선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나만의 우주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가치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자가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향한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을 향한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깊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좁은 운전석 안에서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안에서도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넓은 우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말이 적고 생각이 깊으며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단단해지듯 여러분도 세상의 시선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그 일상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근육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타인의 시선이 나의 생존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느라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성전을 도구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곁에 있는 평온함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제는 오직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겨진 그 고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타인의 눈동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 속에서 비로소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제 감옥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그곳에는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치며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서글픔을 느끼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은 사라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세상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전성기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 혹은 세상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았던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리가 아니라 심화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고통과 기쁨,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는 모두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나이테였습니다. 그 나이테가 깊을수록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유하거나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품격 있는 노년은 말이 적고 생각이 깊으며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깃듭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시간 속에 그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철학의 현장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를 말합니다. 조금 더 즐길 걸, 조금 더 나를 아낄 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족쇄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맛보는 따뜻한 차 한 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그리고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1톤 트럭의 엔진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을 가꾸는 데서 옵니다.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지만 비워내는 마음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환경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월이 흐르며 변하는 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읽은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깊은 사색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곧 한 권의 위대한 경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가 바로 그 경전을 한 줄씩 써 내려가는 필사 과정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경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만날 수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는 결코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유일한 오늘입니다. 누군가는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반복의 힘을 알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감옥 문을 완전히 닫고 여러분만의 정원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지능이 높을수록 고독을 더 깊이 느끼지만 그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과 적적함은 여러분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대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독의 껍질을 깨고 나오면 비로소 인생의 본질이 보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같지만 그 시계추의 진폭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성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이제 멈추십시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세상의 평가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나를 위해 조용한 길을 걷고, 나를 위해 책을 읽고, 나를 위해 깊은 잠을 자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나가는 그 당당한 뒷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초상입니다. 그 묵묵한 걸음걸이 속에 여러분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마침표는 누군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려넣는 아주 완벽하고 평온한 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직 나라는 존재의 깊이를 탐험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은 이 철학의 씨앗이 여러분의 노년을 향기로운 꽃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 가장 찬란하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향해 스스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품격 있는 노년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